이 과학혁명에서 전체가 판이 바뀌었고, 판이.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판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. 사실 4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. 이런 철학적 판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철학과 서양 철학의 뭐 근본적 차이라 하면 우리 철학도 뭐 서양 철학의 내용으로 보면 다 커버하는 거 다 동양 철학도 커버하지만 방법론이 없어요. 우리 철학은. 그러게 소위 방법론이라는 게 20세기의 철학의 기초는 그 에스티미올로지라 하는 그 인식론인데 어떻게 진리를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. 합리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에게는 그 선험적인 경험하기 전에 딱 논리가 있는 거예요. 어때는 뭐 수학이라. 막 간단하게 하면 수학. 1 플러스 1은 2다. 이 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가 경험 안 해도 권해야 하는 건데. 2 플러스 3은 막 아주 수학이 완벽한 학문이. 수학적 논리. 모든 걸 수학적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경험론이라고 이야기하는,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카르트라든가 뭐 스피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고, 이 베이컨을 이야기하는 뭐 흉이라든가 이쪽에 그 영국의 영국의 그 철학 주류는 경험론이라. 우리 오감으로부터 보고 확인하고 증명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는 그건 학문이 아니다. 두 개 다 일리가 있어요. 이쪽도 설명하고 이의가 있고 이쪽도 설명하는 인식의 차이가 설명하는 일리가 있다고.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게 한쪽으로 하면 어느 한쪽은 틀리게 되는 건 만에 안 되냐. 그러니까 칸트라는 사람이 이걸 합한 거예요.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를 서양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 들어가고, 칸트는 거대한 호수인데 칸트로 들어가고 모든 철학은 나오는 거는 칸트로부터 나온다.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칸트가 그 당시 영향력이 있고 많이 공부를 해서 혼자 결혼도 하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. 뭐 혼자 살았고 뭐 결혼 안 하면 별로 안 될 낀데 그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. 그렇게 살았는데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. 그러면 그 자체가 뭘 그럼 합했단 말이고, 경험주의와 우리 합리론을 갖다가 뭐를 합했다는 말이고. 그 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. 이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게 이제 뭐 가방이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 가방이 이게 가방인지 아니 이건 내가 왜 하노? 내가 눈으로 보고 또 뭐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 눈이 우리가 눈이라고 아까 그 한자경 씨가 그 이야기가 안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눈을 보고 이것이 가방이라는 게 우리 이제 눈으로 반사되어 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 그걸 갖다가 들어오는 그 막이 있는 거예요. 칸트의 이야기하면 무슨 막이냐 할 것 같으면 그게 forms of intuition이라는 인지의 막이 있는 거예요. 막이. 그 막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다.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온 걸, 그 틀에서 들어온 걸 갖다가 종합해서 하는 게 그게 인식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히 만지는 것만은 안 돼. 만지고 보고 하는 것만은 안 돼. 그거는 틀릴 수 있어. 생각만 둬도 안 돼. 그러나 생각도 칸트가 이야기한 걸 합한 거예요. 두 개. 이걸 가지고 만지고 이거 들어온 걸 그 틀 안에 들어왔을 때, 틀 안에 들어오므로 그 틀은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칸트는. 경험론자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합리론자는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만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. 그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전봇대 전에 산에 있는 나무 산에 그 전선줄 같은 게 우리가 한번 볼 때 전선줄이 뇌줄로 보이지만은 실제로 끊어가 보면 그 안에는 철사를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 안에 또 줄이 들어있고 이런 걸 또 네가 거기 들어있는 걸 어떻게 눈으로 보아가야 하노? 만져가야 하노? 사실은 그런 게 칸트 같은 사람을,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?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. 이 사실은 자체는 모르는데 내 직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안에 거는 it themselves, 이 자체는 모른다는 거예요. 물이란 물질인데 물을 모른다는 거예요. 이걸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에 나타나는 형상을 인지했다.
형상을 인지하고 내가 그 인지 틀에서 이걸 보고 판단해가지고 안다는 거예요. 이 과정을 계속 변증법적으로 지나가면 된다 하는데 그 깊은 걸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 박종현의 칸트 철학. 칸트 인식론 자체가요. 서울대학에서 번역했던 건 1200페이지입니다. 이래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하고 뭐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세 가지의 철학책을 썼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한 순수 이성 비판, 실천 이성 비판, 그 다음에 그 판단력 비판. 제가 아까 이름을 판단력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개가 다 인식의 기초는 그 순수 이성 비판이 내가 금방 이야기하는 어떻게 물건을 어떻게 아는가,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은 아까 다 세 가지 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18세기와 19세기에 우리가 이거 서구에 일어났던 칸트 같은 사람은 이제 인류학 같은 걸 쓰는데 사람을가라 하는데 막 사람 이런데 동양 사람도 아니야. 이 사람이 본 게 그뿐이에요.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인류학, 그 사람 인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뭐 인종차별을 뭐 확실하게 한 거예요. 뭐 흑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인식도 못 한다고 생각해. 종으로서만 역할밖에 못 한다고 생각해. 왜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. 이게 우리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지리학자이긴 한데 제일 강의 중에 인기 있었던 게 지리학 강의였대요. 학생들은 제일 많았대. 근데 내처럼 거짓말만 했는지 지리학 책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예요. 이 친구 또 영구평화론이라고 이제 그거 했는데 한 번 더 하면은 내가 그 칸트 영구평화론에 대한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 정의예요, 사실은. 국가에 대해서 지금 그 칸트가 이 글을 쓰고 칸트는 뭐 나중에 뭐 교회도 파문도 당하고 어디 다른 데다가 연설도 못 하고 신에 관해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못 할 만큼 그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아요. 그 박해를 받는데 그 영구평화론이라는 게 칸트가 주장한 영구평화론이 그렇게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유엔 국제연합 이걸 만드는데 기초가 돼요. 그 민족 자결주의. 우리가 하여간 이 영구평화론은 자기가 낸 그 칸트의 철학서 말고 제가 읽어본 것 중에서는 괜찮은 이론이에요. 이 인식의 틀로도 알 수 없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럽니다. 뭐 하나님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우주라든가 이거는 인식의 틀 밖에 있는 거예요. 인식이 밖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모른다 그래요. 그건 뭐 알려고 노력하지만 모르는 하나님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또 우주라든가 이건 모르는 거다. 모르는 건데 그 외에 아는 거는 우리가 아는 거는 뭐든 우리 몸 안에 선험적으로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안에 그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. 인식을 받아들이는 안경이 있다는 거지. 물건을 보는 그걸 통해야만 그래서 이 문제가 들어오면 그걸 통해야 온다는 거죠. 물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몸에 있는 이 상이 있다고 하는 거는 합리론이고 이 만져서 들어오는 감각으로 통해서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이건 경험론이다. 그걸 합했다는 거예요. 이 순수이성 비판에도 뭐 뒤에 복잡한데 그건 뭐 모르겠더라.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추천한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덕률이라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도덕이라는 것도 저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다가 뭘 할 거면 그 코페르니쿠스 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이 지구는 지구를 중심해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
우주가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게 아니다. 지구도 하나의 항성이고 지구가 지구가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주객을 다르게 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린다든가 철학을 할 때에 이 대상이 어떻게 대상을 정확하게 이게 확실한 게 이런 게 있고, 여러분들이 껌따고 하지만 이게 진짜 껌인지 안 보면 모릅니다. 우리가 껌따고 있지만 모르는데 이것을 확실한 이런 게 있고,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느냐에 주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데, 칸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다. 이거는 모른다. 그냥 물체다. 우리가 물체에서 나타난 현상, 이렇게 까맣고 뭐 이렇게 생긴 걸 갖다 만져보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아까 그 안경을 통해서 그 프레임 오브 인투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까맣게 생긴 형상을 받아들여. 형상만.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봉사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그러는데, 코끼리라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. 그렇게 쓰는데 장님이 다리만 만져보고 나 기둥같이 생겼다. 예를 들면 꼬리를 만져보니 전부 털로 되어 있더라. 또 코를 만져보니 전부 다 이건 살로 되어 있더라.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경험론자의 실수입니다. 만져보니 그렇더라. 실제로 만져보니 그렇더라. 만져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. 눈으로 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. 아까 이야기한,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은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인지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. 이게 방법론이에요. 이게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고, 이 철학적 방법론이 현대 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.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게 후사르 같은 사람 현상학적 방법론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, 나중에는 이제 마르크스나 변증법적 해결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, 칸트가 이야기한 건 그거는 알아야 돼요. 물체 자체가 아니라, 아는 그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, 우리 주관적으로, 도덕률 같은 것도 그 정언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. 확실한 게, 우리가 얻는 게, 옳은 게, 사람은 어떻게 착하게 살 건가? 착한 게 뭐냐? 착한 게 뭐가 착한 거냐? 내가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게 도덕이라. 이 내가 지키는 도덕이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도 다 통하는, 근데 그건 내 스스로 만든, 이걸 지키는 거예요. 이렇게, 도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애인하고 같이 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구걸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선심을 써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의 돈을 갖다 주면은,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주면은 내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데, 선을 행하는 게는 그런 게 아니라, 내가 그럼 왜 주느냐? 내가 같은 애인이, 옆에 있던 애인이 내가 그 돈을 주면 아이고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구나,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하거나, 혹은 여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자유할 때 누구 사장은 100만 원, 누구는 100만 원, 50만 원 하고 돈을 주면은 또 그것이 신문에 나고, 또 그 신문이 나면 자기들이 명예에 올라가는 이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, 자기가 만들어 놓은, 이건 해야 되는 거다. 명령이라고 하잖아. 정은 명령이라고 하잖아. 해야 되는 거. 자기가 규칙을 지켜놓으면 남이 보든 안 보든 무조건 행하는 거예요.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할 때 도덕이라는 것하고 행복하고는 반비례하는 거예요.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자기 만족인데,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. 도덕적으로 살면.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하고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저 여자도 애인으로 사고, 저 여자도 그래 다 해보면, 묻고 싶은 거 다 묻고 싶은 거 묻으면, 그거는 우리가 밥 먹는데 만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은 아니잖아요. 도덕적으로 살면은 또 배고픈 것도 참아야 되고,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룰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 한다고요. 그럼 도덕과 법률, 도덕과 행복이라는 건 상충되는 거예요. 그렇게 모든 것이 인식론에서 출발합니다.